안녕하세요. 경인교대 사회과 교육과 강인의 박세연, 송민금, 신수영입니다. 우선 낙태죄 개정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낙태죄 폐지라는 주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입장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우선 낙태죄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낙태죄란 태아를 인공적으로 모체 안에서 죽이거나 조산시키는 죄를 말합니다. 사실 낙태와 관련된 논쟁은 형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낙태죄가 최근 들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부의 입법예고안 때문입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 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는 폐지됩니다. 현재의 판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현행 낙태죄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자계 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 여기서 말하는 예외란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장애 혹은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중간간에 의해 임신이 된 경우, 법률상 혼인 불가한 혈족 간의 임신,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 불합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와 같은 헌재의 결정을 참고하여 낙태죄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내놓은 입법예고안은 임신 14주까지만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앞서 말한 모자보건법상의 예외에 해당할 경우는 24주까지는 허용을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정부가 발의한 입법예고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발의안에 대한 저희 3주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저희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면 폐지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의 개정안은 낙태죄를 구체화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조문을 그대로 유지한 채 조문을 추가하여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임신 주수에 따른 지원 및 처벌 기준은 국제 권고에 맞지 않을 뿐더러 다른 국가에서 이미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임신 주수를 선정하는 기준은 모호할 뿐더러 마지막 성관계, 월경일 등을 기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임신 중지를 받기 전 상담과 숙려 기간을 의무화하는 방식,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 중지의 경우 상담 이후 24시간이 지나야 임신 중지가 가능한 방식 또한 임신 중지 시점을 늦춤으로써 여성 건강에 해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방식은 임신 중지를 고민하는 여성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여성을 자신의 신체에 관한 결정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는 의사의 임신중지 시술 거부권을 명시함으로써 여성이 임신중지 시술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제반을 마련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의사의 거부권을 명시함으로써 임신중지를 원하는 이가 상담기관을 전전하며 임신중지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아 헤매야 하는 문턱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상담 등의 조치를 통해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히지만 상담의 내용과 원칙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고 개정안에는 상담 사실 확인서의 발급 절차와 제한들에 대한 규정만 가득합니다. 이는 정부가 상담을 오로지 임신중지 사유를 충족하는지 확인할 용도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모든 조치는 낙태죄 존치를 통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제한의 연장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성교육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부끄러운 것? 혹은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 저희는 임신중절 문제에 대하여 법률상의 개정뿐만 아니라 성교육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첫째로 성별과 특징에 국한된 성교육이 아닌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개인의 건강권, 교육
특권 및 차별 금지와 같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피임이나 임신 중단에 대해 가르칠 때 피임에는 어떤 방식이 있다, 어떻게 하면 된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임과 임신 중단에 대한 결정은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체 주권과 건강권의 행사와 관련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는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재생산과 관련된 모든 과정과 영역에서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몸과 운명을 결정해야 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 또한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재생산권이란 특정 성별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체에 관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성들에게는 출산만큼 임신 중지도 자신과 아이의 삶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처벌이 두려워 임신 중지를 하지 않을 여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달라진다면 임신의 유지를 결정하게 될 여성들은 많습니다. 낙인과 처벌은 보다 안전한 임신 중지의 시기를 놓치게 만들 뿐이지만 공공의료 체계를 통해 어디서든 안전한 임신 중지가 보장된다면 여성들은 조금이라도 이른 시기에 임신 중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다시 국가의 책임은 방기한 채 평등한 삶의 조건과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더 안전하지 못하고 더 불평등한 결과를 떠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를 통해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금은 형법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이라는 낡은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66년의 여성처벌의 역사, 우리의 삶과 생명을 선별해온 역사, 여성의 몸에 대한 폭력의 역사를 대신하여 이제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할 구체적인 법과 정책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삶도 처벌이 가능한 조건 속에 남겨둘 수 없습니다. 낙태죄의 완전한 폐지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임신 중지에 대한 처벌을 멈춰라. 더 이상 국가의 허락은 필요 없다.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라.